중국식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이제 사용하는데, 단번에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매금이라고 하는 데다가 왕을 붙여가지고 매금왕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왕의 위상이 그 전대부터의 위상하고 새로운 왕의 위상이 이제 병존해 있는 과도기적인 왕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금이 신라의 어느 시기 왕을 부르던 명칭이란 사실은 확인됐다. 그렇다면 울진 봉평비가 세워진 갑진년에 신라를 통치했을 모즉지 매금왕은 누구일까? 신라 역사 가운데 갑진년에 제위했던 왕은 104년의 파사왕을 비롯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 총 15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모즉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즉지 했을 때 그게 이름이 되어지는데요. 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 시기에 신라인들이 인명 끝에 붙이는 존칭어입니다. 오늘날치 무슨 님 하는 식으로 존칭어로서 지 또는 부지 이걸 많이 썼는데, 모적지에서 지는 존칭어이기 때문에 모적이 이름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양서 신라전에 보면은 신라왕 모진이 이 양나라의 사신을 처음으로 이제 파견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록인 양서에 등장하는 신라왕의 이름 모진. 이것은 봉평비를 세운 모즉지 왕의 중국식 이름 표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통 2년인 521년 신라를 통치했던 사람은 신라의 23대 왕인 버풍왕이다. 모즉지 매금왕이 버풍왕이라면 비석이 세워진 갑진년은 524년이 된다. 이것은 진흥왕 순수비나 단양 적성비 등 기존에 알려져 있던 신라 비석보다 훨씬 앞서는 시기다. 금성문사 또는 한국 고대사의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 거기에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또는 기존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확하거나 또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왕에 논란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봉평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세기 무렵 신라인들이 직접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 울진 봉평 신라비는 1500년 전 신라의 모습을 되살려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삼국시대 비석은 모두 20개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나 또는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석은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이 진흥왕은 6세기 무렵 이 한강 하류 지역을 비롯해서 멀리 함경도까지 이 영토를 확장한 신라 제24대 왕이죠. 그러니까 이 진흥왕 순수비는 이렇게 확대된 신라의 영역, 서울의 북한산 또는 경상남도의 창녕, 또 함경남도의 황초령과 마운령에 세워져 당시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이 중원 고구려 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5세기 무렵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남진 정책을 위한 전진기지였다고 알려져 있죠. 고구려는 이곳에 비를 세워서 이러한 남진 정책의 성과와 이를 이끌었던 장수왕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상북도 울진에 세워진 이 비석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비문의 첫 문단은 524년 신라 버풍왕과
또 지배 세력이었던 육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울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울진은 동해안의 한 끝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신라시대 수도 경주에서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왕과 관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비서까지 세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 법흥왕 시대, 이때 울진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울진군의 남쪽 외곽 음남리의 한 야산엔 고대 울진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 음남리 고분군이 그것이다. 요게가 이제 요것도 보면 이거 이어졌잖아요. 어디 산이 숲이 없으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숲이 있으니까 그냥 완만한 산같이 그냥 보이잖아요. 산속 군데군데 예. 크고 작은 30여 개의 고분이 흩어져 있다. 이야, 이거 규모가 컸네. 규모가 컸어. 봉분의 규모가 제법 큰 것들도 눈에 띈다. 봉분의 입구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열려져 있었다. 같은데. 근데 도굴의 흔적이다. 여기는 규모가 그보다 또 엄청 크니까. 무덤의 주인을 알려줄 만한 부장품들은 이미 도굴당했지만 무덤의 내부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야, 넓구나. 언뜻 보기에도 제법 큰 규모다. 우리는 무덤 내부의 크기를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다. 4m 55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줄이 바닥에 오랜 옛날 줄이 좀 망자와 묻혀있어요. 부장품들이 묻혔을 무덤의 석실. 이곳의 폭은 약 1m, 길이는 4m 55cm나 됐다. 요게 1m야. 1m. 땅을 깊숙이 파서 만든 무덤의 내부는 양쪽 벽과 바닥을 돌로 촘촘히 쌓았다. 그리고 천정은 3개의 커다란 바위로 덮여 있다. 무덤 안에 부장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무덤의 구조로 볼 때 6, 7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보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지성묘로 그 지성묘가 이제 없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 이런 그 무덤묘 양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울진 지역에서도 전무후무하죠. 이렇게 이제 큰 무덤이라든가 또 이런 양식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석실을 덮은 봉분의 규모도 제법 크다. 높이가 약 5m, 둘레는 46m에 이른다. 8m요. 남쪽 방향. 이것은 경주에 있는 왕릉급 고분에 버금가는 규모다. 6, 7세기 무렵에 이 정도 규모의 고분을 조성할 수 있었다면 무덤의 주인은 당대의 세력가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고분이 106개나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